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 서구을 지역구는 광주와 전남에서 유일하게 현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아닌데요. 이 지역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벌써 8명이 출사표를 냈는데 조국 전 장관의 출마설까지 나오면서 광주 전남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5개 정당에서 거론되는 후보만 8명. 이 가운데 3명은 금배지를 단 현역 의원들입니다. 광주 서구을 선거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광주 전남 최대 험지로 꼽힙니다. 민주당 공천권을 따내기 위해 비례대표 현역인 김경만 의원과 오선 의원 출신의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양부남 전 고검장과 최혜용 전 참여자치 21 공동대표가 이미 출사표를 냈습니다. 여기에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도 출마가 유력합니다. 하지만 이 경쟁을 이겨도 만만치 않은 본선 상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역구 현역인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와 강은미 정의당 의원까지 2명의 현역 의원이 표밭을 누비고 있고 김혜정 진보당 후보도 새 확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하헌식 서구을 당협위원장이 출마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가장 관심을 두는 선거구라고 밝혀 경선까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9대 총선 당시 이곳에서 40% 가까운 득표율을 올렸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꾸준히 신당 창당과 광주 출마설이 이어지고 있는 조국 전 장관입니다. 조 전 장관은 서구을 출마 여부를 묻는 KBS의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당 후보들이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서구를 유심히 보고 있으면 다음 22대 총선에서 호남 정치의 어떤 경쟁 구도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서구울은 민주당의 전략 공천 여부와 선거제도 변화 등에 따라 후보군이 추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구간 공사가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착공식은 다음 달 13일 북구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열립니다. 2단계는 광주역에서 7지구, 첨단지구, 수안지구, 운남지구를 거쳐 시청까지 있는 20km 구간으로 완공되면 1단계와 연결돼 도심 순환선으로 운영됩니다. 완공 목표는 1단계 구간이 2026년 말이고 2단계는 2029년입니다. 9주 연속 상승했던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어제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 대비 0.01% 떨어졌습니다. 구별로 보면 광산구와 북구, 서구는 떨어졌고 남구와 동구는 올랐습니다. 전남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0.02% 떨어져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전세 가격 변동률은 광주 0.02%, 전남 0.01%입니다.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에는 따뜻한 유자차가 생각이 나는데요. 대표적인 유자 주산지인 고흥에서는 유자 수확 작업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해외 수출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정길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언덕배기 유자밭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나뭇가지마다 다 자란 유자가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한 해 결실을 수확하는 농민의 손놀림에도 신바람이 묻어납니다. 다른 농사는 아무것도 없고 유자만 보고 사는데 수익성이 있구나. 이 특작물이구나. 그래서 이제 재배하게 됐죠. 올여름 장마가 유난히 길었지만 유자 작황은 예년보다 좋은 편입니다. 산지 농협의 수매가도 상품 1kg당 3,500원 이상으로 지난해 수준을 웃돕니다. 올해 작년보다는 한 200~300원, 한 10% 정도 가격이 상승된 걸로 지금 그렇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유자차와 유자 소스 등 유자 가공품의 수출 물량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연말까지 수출 물량은 10,000톤가량으로 지난해보다 2,000톤쯤 늘 것으로 예상되고 수출국도 중국과 일본 중심에서 30여 개 국으로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과 유럽, 특히나 유럽에서는 우리 고흥유자의 그 깊은 향 이런 것을 인정받아서 수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전국 유자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고흥. 고흥 대표 특산품인 유자가 내수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길훈입니다. 장애 예술인들도 안정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근 관련 법까지 제정됐지만 여전히 난관이 많은 게 현실인데요. 이런 가운데 장애 예술인들의 지평을 넓혀주기 위한 아트페어가 광주에서 열립니다. 하선아 기자입니다. 거침없는 분놀림으로 꽃과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올해 59살인 양현자 작가가 문이나를 그리기 시작한 건 불과 2년 전입니다. 지체장애에다 고관절 부상으로 생긴 극심한 통증을 잊기 위해 시작했는데 각종 대회에서 상을 타며 작가로 성장했습니다. 일단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도해보면 자기만의 그림이 나오니까 똑같은 건 없잖아요. 발달장애인 작가 김민주 씨는 그림을 통해 장애와 학교 폭력의 상처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소재는 대부분 동물이나 만화 속 주인공들, 동물 학대가 없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세상을 그렸습니다. 마음이 어둡게 느껴져서 그래서 온 세상을 무지개처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색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광주 에이블 아트페어는 바로 이 같은 장애 예술인들에게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내 유일의 장애 비장애 통합 아트페어로 장애 예술인 140여 명이 참여해 작품을 선보이고 판매를 통해 여러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스모크로키로 유명한 의수화가 석창호 화백과 세계적 명성의 쿠사마 야오이의 작품도 선보입니다. 전시라는 어떤 향유에서 벗어나서 시장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것은 시민의 눈높이와 맞는 거죠. 콜렉터의 눈높이와 맞는 거. 그리고 그러한 걸로 우리가 또 충분히 가치가 있다. 광주 에이블 아트페어는 오는 26일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내일 개관 8주년을 맞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누적 방문객 1,52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문화전당은 올해 10월 기준으로 연간 방문객이 200만 명을 넘어섬에 따라 8년간 누적 방문객이 1,52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전당은 지난 8년간 만들어낸 콘텐츠 1,650건 가운데 68%인 1,120건을 직접 창작 제작해 동시대 문화예술발전소로서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나주 시민대책위원회가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한국에너지공대 윤희준 총장 해임 건의를 즉각 철회하고 축소된 출연금 정상 지원 등 학교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번 에너지공대 이사회의 최대 관심사는 산업부가 건의한 윤 총장 해임안이 안건에 오르느냐 여부인데 나주 시민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산업부는 한국에너지공대 감사를 통해 업무 추진비 부적정 정산 등 이유를 들어 이사회에 윤 총장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지도교수가 전공의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조선대학교 병원 전공의협의회가 폭행을 막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병원 측에 요구했습니다. 조선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어제 성명서를 내고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현재 병원 규정과 시스템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조선대병원은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전공의 폭행 사건이 추가로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 차를 세워 통행이 불편하다며 흉기 난동을 피운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목포경찰서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3시 30분쯤 목포시 상동 자기 집 앞에서 길가에 세운 차로 통행이 불편하다며 차 주인과 시비가 붙어 흉기를 휘두르고 주차된 차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쏴 A씨를 체포했으며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윷놀이 도박을 하다가 이웃의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1살 A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 B씨가 수개월 동안 고통을 받다 숨졌지만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고흥의 한 컨테이너 건물에서 윷놀이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B씨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추위와 함께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까지 예상 강우량은 5mm 미만이고요. 전남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1cm 미만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옷도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 광주가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6도로 아침 기온과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무척 강합니다. 현재 전남의 9개 시군과 도서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요. 아침 기온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낮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광 5도, 한평 7도에 머물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7도, 고흥 8도로 낮에도 춥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6도, 완도 7도, 해남도 7도로 어제보다 10도 이상 낮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6도에서 7도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바람이 강하고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추위는 모레 낮부터 서서히 누그러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24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